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 TV입니다. 그동안 유국장 채널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서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잘 받아보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시지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피해자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원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고요. 2023년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되신 거 다 아실 겁니다.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아보자고 또 치료 병원에도 무작정 병원 치료비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교통사고 문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번 기간이 좀 줄어들었고 까다롭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염좌 진단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고 또 아프다고 한다면 진단 기간을 넘겨서도 어느 정도 입원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까다로운 환자라든지 약간 진상을 부리는 그런 환자가 병원 치료비 많이 발생시키면서 시간을 버티면 보험회사에서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합의금을 좀 더 올려주면서 합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 보험회사에 통하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2023년도부터는 경상 환자는 4주 후부터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가 더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 직원들 일하기 매우 편해진 것입니다. 이번 기간이라도 조금 길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하므로 합의금을 받는데 도움이 좀 될 텐데요. 이제는 골절이 없다면 염좌 환자는 이번 기간이 5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고의 유형은 크고 차량이 대파가 나서 견적이 500만 원, 600만 원이 나와도 뼈가 다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받아도 진짜로 살림살이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뿐만이 아니고 모든 협상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금을 좀 더 잘 받으면서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합의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는 그런 염좌 타박상 피해자들은 또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몸 상태는 크게 심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상이 없고 진단을 받아보니 진단은 2주 정도이고 사고도 그렇게까지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래서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기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사고 초기 2, 3일 이내 빠른 시간에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며칠간 입원하고 또 통원치료하고 이런 비용, 즉 병원으로 가야 하는 모든 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피해자는 그 대가로 보험사에 합의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병원에서도 염좌 환자들은 의사들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현실입니다. 병원 의사들 직업적으로 돈도 잘 버는데 피해자가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만 돈 벌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들도 매일매일 미결건을 떨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초기 피해자가 이렇게 상식적인 대화를 청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병원 비용까지 합의금으로 얹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한두 번 가고서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고 사고의 충격이 꽤 커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골절이 없는 염좌 환자들은 정밀검사죠. 즉 MRI 검사를 의사와 상의를 해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인데 사고 후에 이 손이나 하지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일반 엑스레이로는 진단할 수가 없고 MRI를 꼭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밀검사를 해서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나 보험사의 지급 기준상으로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보험사와 합의하는 합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당연히 합의 금액도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면 추간판 탈출증은 어느 정도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서 발생된 병명과 증상이기 때문에 사고의 크기나 사고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기왕증과 사고의 기여도의 그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사고가 매우 컸으며 치료 중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간혹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라고 S코드의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합의금 산정의 기본부터 베이스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 상태가 손발 저림 증상이 심하거나 또 어떤 마비 증상 등이 동반된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입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적게 주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험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웬만한 교통사고 지식으로는 개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정상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또 놓치지 않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기 합의의 방법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큰 교통사고의 경우에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드렸으니 영상 잘 보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